그런데 이게 진짜로 정말 미국의 뿌리를 보면 이게 영국서 건너온 앵글로색슨 아니요. 그러니까 미국- 근데 앵글로색슨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걸 잘 몰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참 신사인 줄 알고 평화봉사단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풀픽이 불독 아니야 불독. 네. 불독이 영국의 상징 아니에요. 맞습니다. 존 불. 네, 좀 뭘. 저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저는 친미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친영주의자입니다. 저는 숙미주의자가 아니라 숙영주의자입니다. 저는 앵글로색슨의 이 흉악함을 너무너무 사랑해. 앵글로색슨 정말 전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제일 타프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뭐 정치 인류학을 하면은 뭐 어디 저 보르네오 섬에 가든지 원시 부족이라든지 뭐 아프리카 가서 막 하면서 아 인간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해서 뭐 서로 권력 관계가 생기고 뭐 이렇더라 그러는데 실제 사실은 정치는 집단의 문제고 집단 중에서 가장 그한 게 사실 피해예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가족, 민족 뭐 그 정도. 그 에스닉 그룹, 언어 집단, 언어 집단이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 사실은 앵글로색슨은 우리가 게르만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데 광의의 게르만이지. 광의의 게르만인데 우리가 그걸 자꾸 분리시켜 생각하려고 그래요. 히틀러의 게르만만 생각을 하지. 아니죠. 이게 얼마나 정말 게르만 중에 게르만. 게르만 중에 안건데. 안건데 그거를 분리시켜서 이야기. 제가 게르만을 저는 편의상 셋으로 보거든 유형을. 예. 하나가 바이킹. 예.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렇죠. 이제 스웨덴, 예. 덴마크 이쪽의 바이킹. 다른 하나가 독일, 지금 독일을 만들어낸 그 게르만. 다른 하나가 영국을 만들어낸 앵글로색슨이에요. 그렇죠. 근데 바이킹은 이게 해적 아니요. 예, 예. 이 사람들은 남성 위주 해적 정복 이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남성 위주 이주라고 이게 네. 해적이니까. 그런데 독일은 육지 안에서 영역을 이동을 하는 그러니까 육지 안에서 네. 이제 이동을 하고 영역을 넓히는 그런 정복을 했어. 그래서 면 안에서 놀았죠. 면이죠. 면을 면. 근데 그 이제 면팽창이라 그러잖아. 네, 지정학에서는. 네. 앵글로색슨 재밌는 게 이게 5세기 때 앵글로색슨 지금 어디야? 그러니까 지금 폴란드하고 독일 사이쯤 되니까 영국과 꽤 먼 지역이에요. 그렇죠. 거기가 그렇죠. 그 덴마크 반도 네. 그 아래 어디쯤 되는데요. 여기가 거기서 5세기 때 이 사람들이 5세기부터 한 1, 2세기에 걸쳐 가지고 배에다가 부인, 아이들 싣고 수십만 명이 영국으로 집단 이주를 집단이주했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나중에 천년 뒤에 가죠. 또 가죠. 천년 뒤에 집단 이주하기 전에 또 한 그 1200년 뒤에 이제 뉴질랜드나 오스트레일리아로 집단 이주하기 전에 그렇죠.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집단 이주에 제일 능한 사람들이야. 그렇죠. 배 타고 하는 집단 이주에. 그러니까 바다 건너는. 어디 네. 목적지의 구체적인 정보나 그림도 없이 가는 거야. 아닐 거예요. 척후를 다 보내지. 뭐 그런데 척후 보내서 살만하다라고 하는 뭐 아주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딱 와꾸 짜서 가는 거예요. 가고 그 다음에 모든 불확실한 거는 거기 가서 개척하는 거야. 개척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을 집단 이주해가지고 먼저 원주민들 켈트족은 다 죽었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쭉 오니까 밀려나지 뭐. 켈트가 밀려나면서 또 타프해져. 그렇죠. 밀려나가지고 켈트는 영화 있잖아요, 그거. 브레이브하트. 브레이브하트. 아, 나 그 사람 좋아해. 그 사람 누구다? 레달 웨폰에도 러셀 웨폰에도 나오고. 갑자기 또 생각났네. 그게 나 요새는 아니. 어쨌거나 이따 치고. 그 브레이브하트에서도 나오지만 켈트족은 이제 이 앵글로색슨에 밀려가지고 스코틀랜드나 이런 데로 이제 험한 데로 가서 거기서 또 강화돼 이 사람들은. 거기서 다 재정비를 하죠. 거기 재정비야. 그래서 영국에 예를 들면 교회에서 저거 그 장로교, 회중교회, 그 다음에 저기 어디 또 교회에서 아마 메소디스트, 감리교회, 이런 종류의 교회 조직을 만들어낸 원리를 구현하거나 만들어낸 게 이 켈트의 후예인 스코틀랜드. 그다음 영국의 왕실도 나중에 거기서 나오지만 영국의 저거가 그거잖아. 아담 스미스부터 시작해서 영국 계몽주의들. 영국 계몽주의가 이게 스코틀랜드 사람들이에요. 이게 앵글로색슨이 아니라. 그러면은 어쨌거나 그러니까 앵글로색슨도 대단하고 그 앵글로색슨한테 밀려난 켈트도 대단한 거야. 그렇게 해서 영국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크게 보면 결국은. 근데 또 한 번 무지막지한 일이 있죠. 굉장히 우리하고 관련된, 아시아와 관련된 게
사실은 저기 영국이 이제 원거리 무역을 하면서 인도까지는 다 석권을 했는데 중국의 차, 도자기, 상품 그걸 가지고 원거리 무역을 하면서 유럽에서 이 말하자면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이제 바다와 상업을 합해서 이제 최고의 국가가 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중국의 차, 도자기 이런 특산품을 가져올 때 중국 이제 막 시작한 영국의 면직물들, 모직물들을 면직보다는 모직을 주로 이제 넣었어요. 근데 청나라가 그걸 청조진 금융제가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수입 금지를 지키는구나. 수입 금지를 하니까 모직물을. 그러니까 차만 실컷 사가지고 가서 언화를 주고 면직물 들어가고 모직 들어가고 돈은 안 이래야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하니까 유럽에서는 가격 혁명 생기고 경제가 망가지는데 그래서 들어간 게 아편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내가 이제 지적을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요. 지적이라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아편을 집어넣었으면 그럼 영국이 마약 장사한 거냐. 근데 믿거나 말거나 영미에서요. 아편은 물론이려냐 아편을 정제한 인공마약인 헤로인. 이런 게 무역의 품목이었어요. 아니야. 불법이 아니에요. 아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법화된 게 한 100여 년밖에 안 돼요. 합법적인 거래 물품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영미 사람들, 앵글로색슨 문화가 워낙 타프해 놓으니까 마약쟁이에 대한 경멸이 그냥 약쟁이에 대한 경멸이 사회 저변에 쫙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통이 심해요. 제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막 잇몸이 붓고 잠도 못 자고 막 사람이 반쪽이 돼. 이러면 헤로인을 해. 예, 그렇죠. 근데 그거 치통 끝나면 안 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쓰였던 물건이에요. 이 아편이나 헤로인이.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하는 마약이 아닌 그냥 좀 급할 때만 쓰는 약품으로 쓰였다. 그러니까 비상약처럼. 비상약처럼. 그러니까 영국 애들은 야 아편 팔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 니들이 아편쟁이가 말던 되던 말던 그건 니들 비즈니스고. 그래서 이제 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아편 무역이 중국 청나라하고 되면서 중국은 한 30년 만에 원래 그 부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일을 하고 하는 하청 노동자들한테 쿨리들한테 이제 힘들고 그러니까 아편이 좀 들어가니까 그 잘 흡수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30년 만에 황실의 웬만한 사람들까지 다 아편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금지 안 하면은 나라가 청나라가 망하니까 전쟁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된 거죠. 전쟁이죠. 1840년. 그러니까 우리가 아편 전쟁을 볼 때 뭐를 저는 염두에 두냐면 영미라는 사회가 얼마나 타프한 사회냐. 아편과 헤로인을 단속을 안 해도 마약이 창고를 안 할 정도로 타프한 사회였던 거예요. 비슷하게 타프한 게 뭐 네덜란드나 덴마크나 이런 데 지금 부분적으로 허용을 하잖아요. 그렇지. 버스에 놓고 필요에 따라서 하되 네가 책임져라. 그 이야기거든. 그리고 어느 일정한 단계를 넘으면은 다른 일반법에서 다 정리를 하죠. 그렇죠. 뭐 네가 아편을 하든 아니 뭐 헤로인을 하든 뭘 하든 근데 아주 이 소량의 부분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간섭을 안 하죠. 근데 대신에 대량으로 그걸 상업적으로 해서 불법으로 거래를 하고 하는 거는 또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게 그 게르만 특히 이 앵글로색슨 이쪽이 이 정도로 타프한 데인데 우리가 사실 이 영국이나 앵글로색슨하고 깊게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있었어. 있었죠. 2조 말에. 2조 말에 있었죠. 한번 그 얘기 한번 금원도 해주시죠. 사건이죠. 몇 년도죠? 1885년에서 7년 사이에 일종의 약간의 그 협상과 약간의 그 트러블이 있었어요. 나중에 뭐 전투까지는 안 가더라도 있었는데 그때 영국이 조선 왕실에 대해서 요구한 게 뭐예요? 뭐냐면은 러시아에 남하하는 남하를 막는 기지로서 금원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예요. 해상 요충지고 그래서 그냥 지금 홍콩이나 아편 전쟁에서 뺏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임대료를 줄 테니까 영국이 조선 왕실한테 임차를 얼마 주겠다는 거야? 그 당시에 연 5천 파운드 엄청난 돈인데.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줄 테니까 이거를 조금 같이 좀 쓰자. 검은도에 영국 이제 해군항 놓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한 게 1885년? 1885년에 이제 제안이 됐죠. 근데 이제 우리 조선 왕조는 이미 러시아가 밀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586 집단이 지금 베이징 평양에 갖다 들이댄 것처럼 이미 조선왕실은 그때 러시아에 갖다 들이대놓은 상태입니다. 조중미략이 있어. 조로미략이. 뭐 김윤석이하고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영국 제안을 거절을 한 거죠. 그죠. 지소미아를 파기를 하면은 그 다음 수순이 보입니다. 이거 예. 대체 역사 소설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희 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저는 예. 이제 대체 역사로 딱 예. 얘기하면 그때 거문도에 딱 해서 저 같으면 야 5천 파운드 좀 싸. 아, 그렇지. 진짜 그래도 대형 제국 아니냐. 10,000파운드 줘. 10,000파운드 줘. 옆에 또 거문도 끼워줄게. 아니 안 끼워줘. 대마도. 안 끼워줘. 안 끼워줘. 10,000파운드 받고 무슨 소리야. 그다음 울릉도. 야 저기 진짜 좋아. 한가운데야. 저기도 항구 하나 내줄게. 그 15,000파운드. 그다음에 이제 야 낮은 선봉. 저기는 딱 두만강 아래 그 러시아 그 브라디보스톡 딱 요격할 수 있는 데야. 거긴 좀 예민하잖아. 그거 3만 파운드. 그러면 이제 학교도 하나씩 세워주고. 합계해서 25,000파운드에 5만 파운드, 55,000파운드 벌었죠. 그다음에 뭘 딱 끼워주냐. 야, 우리 역사책에 보니까 말이야. 우리 선조들이 대마도가 우리 땅이네. 그렇지. 야, 대마도 너희한테 우리가 조차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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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대신에 너희는 그게 한국령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 조선령이라는 걸. 그래서 대마도를 영국의 그 아우라로 실질적 지배 지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완전 지역보면 되죠. 그래 놓고는 이제 열심히 이제 국민들 교육시켜 갖고 국민들을 전부 블라디보스톡에 올려보내고 하바롭스크 올려 연해주 다 먹고 이조 말이에요. 조선 말에 국민들이 연해주 가면 세금 떨어진다고 두만강에서 줄 서서 지키고 있다가 강 건드는 사람 지금 탈북자 단속하듯이 활로 쏴서 죽였어요.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지 말고 일부러 다 이주 정책을 장려하지.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때는 만주는 청나라 때라 봉금이야. 다 봉금이죠. 그래가지고 거긴 인구가 없었어요. 지금 만주 뭐 1억 몇천, 그때는 만주 다 해봐야 얼마 안 돼. 그러니까 만주로 다 이주시켜. 그렇게 했었더라면 지금 우리는 그 개화도 됐고, 그 다음에 독립도 유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국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대마도서부터 만주 연해주까지 다 먹은 거야. 그렇죠. 그럼 일본이 들어올 구석이 없죠. 일본이랑 이제 어깨 싸움하면서 되지 뭐. 너희가 개화 잘했냐 우리가 개화 잘했냐 이러면서 그렇죠. 선의의 경쟁하면서 그러면 세계 제2차 대전도 유럽에서만 벌어졌어. 그렇지. 맞아요. 중일 전쟁도 안 벌어졌고. 그러니까 이게 야 이런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 조선 왕조가 1885년에 이걸 말아먹은 거예요 이게. 그게 거문도 퇴거 사건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면서 지금 뭐 1급의 학자들부터 뭐 정치인들까지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구한말 어디 잡냐면은 을사보호조약 전으로만 잡아요. 1905년. 5년 뭐 1900. 이게 이제 영일동맹 1902년. 1902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일동맹 이전에 이미 우리가 잡았으면 영조동맹을 영국이 제안을 했던 거예요. 1882년에. 그렇죠. 제안했죠. 이미. 제안해서 말 안 들으니까 금운도에 와서 이 땅 우리 좀 빌려주시오라고 했는데 점잖게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거절당했고. 거절당하니까 이제 일본이랑 이제 영일동맹을 1902년에 17년 후에 그렇죠. 맺은 거죠. 영일동맹 맺고 러시아가 실제로 영국의 관심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 부분이었고. 예, 그러니까 영일동맹 맺고 2년 있다가 러일 전쟁이 벌어지고 러시아 패퇴하고 나서 다시 1년 있다가 1905년에 이제 그 한반도가 일제의 실질적 식민지로 전락한 거예요. 외교권 다 가져갔는데 사실 실질적인 식민지입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뭐냐? 1885년에 거문도 때 일을 잘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지금 반미를 하기 위해서 소위 주사판지 아니면은 뭐 운동권들이 반미를 하기 위해서 매일 이야기하고 조선일보도 매일 이야기하고 하는 게 우리는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일본과 미국이 맺은 가스라테프트 조약에 그것만 의해서 얘기하지. 넘어갔다.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가스라테프트 조약도 가스라가 문구 다 만들고 탭트는 아무 것도 없이 필리핀에 와가지고 도장 찍으라니까 도장 찍은 거야. 아니 왜 그러냐면 가스라테프트 때문에 넘어간 게 아니라 러일 전쟁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아니 그렇죠, 맞죠. 세계 최강 열강을 일본이 깼는데 그러면 그렇고. 동아시아는 일본판이 되는 거지. 당연히 그렇죠. 그럼 러일 전쟁에서 이기게 된 이유는 뭐냐? 영일 동맹 때문에 영국의 대리전을 핀 거야. 그렇죠. 일본이.
그러면 영일 동맹은 왜 맺어졌냐? 우리가 거문도에서 영국 쫓아냈으니까 그렇죠. 맺어진 거죠. 맞아. 영일 동맹 맺어지기 17년 전에 17년 1885년에 맞아요. 우리가 거문도에서 영국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영국하고 동맹까지는 안 가더라도 영국하고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문명 교화도 하고 또 러시아를 남하를 막을 수 있는 실효적인 세계 최강의 국가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놨으면은 뭐 그 동맹으로 가는 거죠. 동맹으로 가는 거죠. 한 10년 지나면 동맹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건데 예, 예, 예. 그거를 이제 그 기회를 채간 게 일본이죠. 편성 외교라고 네, 강자가 예, 예, 예. 필요할 때 네. 그 필요와 우리의 또 필요를 합치시켜 주는 게 그게 편성 외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역사에 비춰가지고 네. 이번에 이제 문재인 586 집단이 지소미아 파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제 망국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니죠. 왜? 지금 내가 왜 금문도 사건 이야기를 예. 한 거는 지금 우리가 작년 1년 거의 1년 동안은 지금 세계는 자유와 문명의 쓰나미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게 거의 지금 구조화가 됐다. 즉 예, 예. 미국과 중국의 지금 대립 경쟁 혹은 전쟁은 이거는 더 이상 이 현대 문명을 파괴하는 시진핑의 도발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트럼프가 깃발을 들었지만은 시진핑에 대한 온 문명 세계의 공통된 지금 대응입니다. 예, 예, 예. 자, 그 구도가 되어 있고 지금 우리 국내는 엉뚱하게도 그 반문명적인 지금 반동을 하고 있는 시진핑 디지털 토탈리테리언 리액션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디지털 전체주의 반동. 반동하고 예. 그다음에 영생교를 가지고 거의 사교적인 전체주의를 하는 평양하고 전체주의 3종 세트를 우리 국내에서도 유사 전체주의적인 언론인을 독립시키지가 않고 완전히 쏘아 넣고 사법을 완전히 그냥 시다버리로 쓰고 홍위병으로 쓰고 이러면서 지금 2년 만을 한 거 아니에요? 유사 전체주의. 그렇죠. 문재인 유사 유사 전체주의, 그 다음에 사교 전체주의, 그 다음에 전체주의 반동. 예. 이게 지금 짝을 해서 3종 세트로 우리 네.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과연 문명국의 입장에서 제일 먼저 가장 취약한 게 어디겠어요? 영국군이 있는 게 한미동맹 아니에요. 예, 예. 그 부분이 지금 불법으로 아주 그냥 대의제를 악용해서 정권을 잡고 지금 모험주의를 취하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해서 그 제거하려고 순순히 그랬죠. 안 넘겨주죠. 순순히 안 넘겨주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남 이승만과 박정희가 네. 우리 한국인을 이 현대 문명에 아주 산소 영접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베이징도 못 떼내고 평양도 못 떼내고 문팔육도 못 떼내. 이제 그러되면은 떼내려고 이제 난리 부리다가 이제 자기만 상하지. 이제 심각한 이야기를 이제 예, 예. 좀 맺어야 안 되겠어요? 예예. 사실은 구체적인 정책적인 수단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네네. 퍼펙트 스톰이다 뭐다 이야기하는데 며칠 사이에 지금 한 열흘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평양과 또 우리 지소미아 이걸 생각하면은 특히 그 어제 그제 저 트럼프 트윗은 그거 네, 승격합니다. 일요일 날 예, 예. 일요일 날 트윗인데 그거 제가 그 문장 제가 지금도 기억해. 네. 제 영어 좀 하는 척 하잖아. 그렇죠. 하자 잘하잖아. I'm the only one. 네. 내가 유일한 사람이야. Who can get you where? 음. 너를 이렇게 데리고 갈 수 있는 네. 어디로? Where you have to be. 네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지위, 그 자리로 너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나야. 아니 세상에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게 외교 프로토콜로 생각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무례하기 짝이 없는 위협이거든. 저 이야기는 아마 1차 미국 회담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25분간 만났을 때 저 비슷한 이야기를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판문점에서 트윗 호출을 했을 때 네, 작년 8월인가 6월인가 나야 내가 젊은 자네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유일한 사람이야. 그 소리거든 저게. 그러니까 다 닥치고 딴 거 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만 믿어. 그 얘기거든. 근데 이제 그 이야기는 그야말로 극단적으로 그냥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듯이 그냥 김정은이만 픽업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건 이제 그 기회는 다 소진한 것 같고 네가 지금 내한테만 오면은 비핵화에 대한 성의 있는 시장만 해주면은
너 살려줄게. 살려줄게 그 얘기. 비핵화를 제대로 하면 너 살려줄게인데 이게 왜 명색이지만 그래도 국가 정상 아니요. 그렇죠. 김정일이가 김정은이가 한 국가 정상이 다른 국가 정상한테 트위터로 찍 날릴 수 있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건 거의 협박인데 공개 협박인데. 근데 미리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너 이거 빨리 안 해? 이 이야기죠. 근데 야, 너 살려줄 사람은 세계에서 나밖에 없어. 이 소리가 이 소리를 듣고 제가 참 그 조중동이나 이른바 일부 우파 유튜버들한테 정말 실망이 이걸 두고서 이제 트럼프가 또 조바심이 나서 한국 안보를 김정은한테 팔아먹으려고 올리브 가지를 흔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니까 저는 야 이거 이 사람들 영어 문장 해독 이거 한 문장인데 영어 문장을 해독을 못하는 거 한 문장을 평양에도 잘하는데 최선희 그뭐 아니 평양도 처음에는 해독 못했어. 그래서 18일 날 반응은 그 다음 날 반응은 메시지 잘 받았다로 나왔어. 메시지 잘 받았다. 근데 이제 최선희 평양은 그래서 영어 실력이 좀 있어가지고 어저께 최선희가 뭐라 그랬어요? 러시아 가가지고 그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마 15일인가 타스통신하고 뭐 이야기하면서 이게 지금 협상을 그도 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 고민하고 있다라는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지금 사실은 최선희 우리 이제 실무 협상의 실세 아니에요. 예. 그 실세가 러시아로 달려갔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요번에 어제 했겠죠. 예. 하니까 뭐 푸틴이 뭐라고 했겠어요. 푸틴 만난 것도 아닐 거고 밑에 뭐 외무장관이나 아니면 국장을 만났겠죠. 만나서 야 잘해봐. 미국하고 협상해봐야 너 그것도 차이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딱 똑바로 차리고 저기 결심해. 뭐 결심하는 게 협상하라는 이야기 아니고 그 협상 100번 해봐야 트럼프의 수순에 너희들 말려 들어가니까 정신 차려. 뭐 그런 이야기 했겠죠. 그리고 우리가 좀 도와줄게. 뭐 아니 그런 얘기 못. 그런 못했어. 예. 그러면 아무런 성과도 없은가? 없죠. 그러면 낙담한 자의 그거는 러시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북한을 접수 평정한 후에 지분 그 다음에 지분을 생각하죠. 아니 뭐 그래도 최선희가 뭐 두 가지죠. 뭐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우리도 별로 그렇게 지원할 방도가 없다. 그런 얘기했어요. 너 쿨하게 정말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지를 너희들 스스로 고민해서 답을 찾아. 그러니까 최선희가 나오면서 답도 없고 하니까 그냥 협상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협상할 수가 없다. 미국이 우리 북조선에 대해서 적대 정책을 청산하지 않나 폐기하지 않는 한 협상은 더 이상 없다. 근데 그 적대 정책 그게 20일 날 발언. 근데 적대 정책도 아니고 밑에는 제재 해제를 해주면 협상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제재 해제 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평양에서 그 이야기를 했죠. 말하자면은 모든 지금까지의 그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이 만들어 놓은 제재 해제 그냥 풀어서 하면은 협상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같으면은 트럼프의 일요일 날 트위터를 해독하는데 이틀 걸린 거예요. 그렇죠. 트럼프가 일요일 날 야, 세상에서 너 살려줄 놈은 나밖에 없어. 이렇게 트윗을 날린 건데 그걸 가지고 북한은 처음에는 메시지 잘 받았다고 했어. 그랬다가 20일 날 이제 러시아에 간 최선희가 발끈해 갖고 그렇죠. 적대 정책 없애지 않으면은 협상 더 이상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메시지의 엄중함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른바 조중동이나 우파 유튜버들은 이 트위터 메시지에 대해서 지금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 장사꾼 취급하죠. 방위비를 6배나 올린다는 뭐 난 이러면서 그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죠. 최선희는 협상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우리 저 대한민국 문팔육은 지소미아 스톱. 예, 그런 거죠. 예. 그러면은 이게 아구가 맞는 거죠. 자기들끼리 아구가 코드가 맞는 거죠. 맞지. 근데 그래 되면은 미국은 프렌드를 가져요. 그렇게 되죠. 그 미국이 어떤 초이스들을 가질까? 어떤 내관을 터뜨릴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그 내관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냐면은 평양 접수를 먼저 해. 그러고 난 뒤에 문재인을 같이 하는 건가? 아니면 문재인을 통제하고 제거하고 그 다음에 평양을 갈까? 아니면은 미묘한 시차를 두고 동시에 일을 해채울까?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뭐가 다 있죠 뭐.
말하자면 이제 휴전선 북쪽도 하나의 거대한 폭발 물질이고, 그렇죠. 예. 휴전선 남쪽도 하나의 거대한 폭발 물질이야. 이거를 이제 미국이 어느 걸 먼저 터뜨릴까 아니야. 그러면 그렇죠. 이제 폭발 물질의 뇌관을 네, 그렇죠. 북쪽에다 심을까, 남쪽에다 심을까, 아니면은 이거야. 같이 놓고. 아니야. 야, 뇌관 두 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는 진짜 뇌관, 하나는 가짜 뇌관이야. 그래서 헷갈리게 만들어. 박포장기 하듯이 박포장기 하듯이. 막 이거 저기 그거 있잖아. 왜 그 저기 그 종로 이거 저기 옛날에 보면 이렇게 사기 종자기에 막 이렇게 잡아 돌리잖아. 이 뇌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해서 그걸 탁 심어. 네. 그거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그게 이제 미국 밥상에 올라간 거예요. 생뚱맞게 또 우리가 또 내관 이야기하니까 또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의 소위 말하자면은 차단, 네.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미국이 한반도의 현상 변경을 했을 때 현상 변경 시도가 들어왔을 때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 거의 극소화가 됐어요. 그렇죠. 그게 홍콩도 개입 못하는 그 문제가 홍콩 문제가 네. 중국은 당분간은 경제 문제도 있고 첨단 기술 문제도 있고 이거는 이미 이제 판도를 다 깔아놨고 네. 내관 다 심어놨고 홍콩이라고 하는 중요한 지금 그렇죠. 화제가 생겼어요. 예. 중국은 이 화제를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게 지금 소방차 동원도 못하고 예.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고 장갑차 동원도 못하고. 장갑차 동원하는 게 이제 소방차를 장갑차 비유를 했는데 네. 불이 났는데 장갑차의 소방차 동원을 해서 무력적으로 진압도 못하고 그 다음에 나주단이 이게 그래, 하면은 이 불이 심천을 통해서 또 들어올 수도 있는 장기적으로는 예,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고 그래서 어느 선에서 이걸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중국이 예. 제일 관심사예요. 예. 이 상황에서 지금 남북한의 지소미아하고 협상 스톱 이 사인이 나왔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소미아 파기라고 이제 베이징이 이제 문팔력 집단한테 이제 닥치고 파기. 둘 다 극단적인 말하자면은 선언이거든요. 지소미아 파기는 지금까지 문명의 최전선에서 말하자면 자유의 방패제 겸 자유의 물결이 되었던 대한민국이 지금 위태위태해요. 예. 그 다음에 동북아에 말하면 핵 도미네를 만들 수 있는 핵 국가가 협상 없다. 그러고 지금 딱 선언하고 나서면은 핵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인류 절멸의 위기가 하나가 나오고. 그러니까 북한은 핵 협상 없다라고 선언하고. 그걸 선언하고. 남한은 지소미아 한미일 스톱이다. 동맹에서부터 탈퇴하겠다고 시그널 올리고.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근본적 조치를 취해야 될 명분이 다 쌓이는 거죠. 다 쌓이고 중국은 딜레마에 빠져 있고. 예. 오케이. 중국은 근데 이 사정 알면서도, 그렇죠, 알면서도. 중국과 북한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게 자기들이 그렇죠. 워낙 몰려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 문팔력이라도 앞에 내세워서 도발을 한번 해봐야 돼. 안 테스트를 그러면 한번 해봐야 돼. 안 그러면 그것도 못하고 주저앉는 판이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게 망하려면 그렇게 망하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박 선배도 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도 밖에 나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 겨울 1월 중순까지 정말 세계사의 요동 한반도와 중국 그거 실질적으로 한번 우리가 아마 염두에 좀 둬야 될 겁니다. 네네. 자, 그래서 뭐 우리 정치권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빅미도 마음에 안 들고 아무튼 우리 자유시민이 각성해서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또 공수처 이런 책 이게 우리 조 교수님 제가 만든 게 하는, 요새 사실은 국민대학에 이호선 이 교수님 하고 만드셨죠? 몇 분들이 뭐 나도 좀 일부 좀 하긴 했는데 그래서 아주 잘 정리된 거거든요. 예, 이게 예. 왜 헌법 파괴이지? 예. 그래서 100권에 2만 원에 모십니다. 예. 그래서 그럼 이거 뭐 그냥 문자 주시면은 뭐 발송해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선거구별로 예. 사람들 많이 모여서 예. 이제 그 지역 활동가 그러니까 선거구 단위에서 국회의원들을 견인하는 조직을 만들지 않으면 예. 참 절망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지역 활동가로 활동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들도 뭐 여기 좀 오실 분들 좀 생길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의 활동 꼭 이 조직은 아니더라도 우리 이제 뭐 집행위원회하고 예. 저도 어떻게 또
어떻게 뭐 적극적으로 좀 하다 보니까 지금 전국 6천 명, 7천 명 그 그러니까 정교모 집행위원이시죠? 예, 조 교수님. 집행위원 공동 집행위원장 중에 한 사람. 예. 아유 높으신 분이네. 근데 아니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어떻게 이거를 그 6천 명, 7천 명의 그 의지가 판명이 되었고 나라는 위기에 있고 그래서 어떻게 활동할 거냐 하는데 막 아스팔트로 나와가지고 또 이 조직을 한 그런 건 아니고 예. 이게 근본부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유, 진실, 문명 지금 우리가 지금 위기에 받친 부분 다시 말하자면 이 계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문팔력 집단의 거짓 사기 그 다음에 전체주의적 그 난동 네. 이것들을 고발하고 그 다음에 그 폭로하고 이게 왜 거지였어요? 그러니까 선전으로 포장 뭐 평화 뭐 온 말하자면은 이 말하자면은 미사역으로 포장된 이 사람들의 위선이 뭐였고 그 위선을 선전하기 위한 어떤 거짓을 동원했었고 하는 행동이 어떻게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이런 거대한 반동의 업무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낱낱이 아마 우리가 일반 이 자유시민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저런 책자들을 아주 액기스를 모아서 최종적인 결론 다 우리가 다 증명을 해서 만들어서 하고 세미나해서 할 겁니다. 12월 15일, 16일 날 우리가 이 문재인 정권의 10대 거짓을 아마 쭉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배경에서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대안은 뭐고 저걸 물리치려고 그러면은 진실의 무기가 뭐냐를 제시할 겁니다. 제가 그 혹시 기회가 되시면 예. 이 전국 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 여기에 또 중요한 정교모 교수님들이 제가 이렇게 해보면 저희는 이제 이 유권자 조직을 만들 때 선거구별 단위까지 내려가는 게 최종 형태인데 그곳에 앞서 가지고 저희가 지금 권역을 가고 있거든요. 인구가 한 보통 200만, 250만, 150만 요 규모에서 한 권역을 형성해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그 이 권역이 이제 전국적으로 한 20군데, 20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권역별로 자매 결연해 주시는 교수님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제가 한번 왜냐면 예를 들면 이제 서울 북동부 권역, 서울 북서부 권역, 그렇죠. 서울 남동부 권역, 서울 남서부 권역, 서울이 4개 권역이고 경기가 한 6, 7개 권역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인천, 부천 지역, 인천, 부천, 김포 지역이 2개 권역이에요. 거기가 생활권이 같아서 그걸 2개로 나눴어요. 구인천이 한 권역, 그다음에 부천 그 계양 그 어디죠? 저기 그 연수, 서구, 김포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게 한 권역.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권역별로 이렇게 그 교수님들 풀이 이렇게 한 10분, 20분씩 엮여지면 좀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뭐 엄청 기팀을 해놨긴 하는데 제가 한번 해보고 저희들은 이제 이제 뭐 한 6천여 명이 되는데 이런 이제 중요한 아마 우리가 사실은 사기를 당했잖아요. 이 사기 당한 걸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수들이 나가서 해야 되고 또 학교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중등교육 현장부터 대학까지 말하자면은 말하자면 사람들의 의식이 지금 그러니까 교육이 아니라 의식의 파괴 상태에 지금 이르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자로서 해야 될 일을 아마 찾아 나갈 거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자유와 진실과 문명을 자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거고 그 다음에 유권자로서 나라의 주인으로서 이 활동하는데 저희들도 지역별로 지금 대표들이 돼 있고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부문별로 뭐 외교안보다 경제다 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문별로 해서 전문가 집단을 지금 아마 오늘부터 그거 합니다. 이 자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같이 서로 이렇게 이 말하자면 퓨전이 돼 융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기독교 쪽의 움직임, 그다음에 저희 그 이선본 또 자유시민본부와 같은 이렇게 그 자유민주주의 정치 이념으로 네. 중무장한 네. 그 지역 조직을 지향하는 네. NGO, 네, 예. 그다음 또 교수님들 모임, 뭐 그리고 이제 또 사회 원로들의 모임, 이게 이제 다 한물로 이제 엮여야 돼요. 우리가 무슨 정당 빨리 왜 제대로 안 되냐, 뭐 국회의원 후보 빨리 제대로 그러니까. 안 되냐, 이것만 가지고 발 동동 굴러봐야 소용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집중해서 잘하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전번엔 우리 조 교수님 여기서 한번 연설하셨죠. 그쪽이 청년이 주도하는 탄핵 집고. 그거 했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그런 자리가 한 번 더 만들어집니다. 예, 예, 예. 마로니에에서 5시 30분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해화역 2번 출구 앞입니다. 예. 이거는 저기 그 변희재, 김세희, 네. 그다음에 저기 김은구 서울대 트루스포, 예. 또 장다령 변호사, 예. 오상종, 강민구, 예. 이런 분들이 주도를 하고 깍두기로 이제 제가 끼어들어가 있는 40대가 주도하는 그런 아주 활기찬 모임입니다. 이번에도 시간 되시면 한번 오셔서 연습.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